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지방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세뇌되어진 잘못된 지식 중에 한 가지가 식물성 기름이 좋고 동물성 기름은 나쁩니다 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연구를 해서 들어가 보면은 일부분은 맞고 많은 부분이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구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호텔 뷔페를 가게 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여러 가지 음식이 있으면 이름을 적어 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버터라고 적어 놨더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버터는 어떤 버터인가요? 예, 맞습니다. 소가 짠 우유 안에 있는 지방 성분만 걷어낸 거를 버터라고 부르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백질도 있고. 근데 단백질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의 버터,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버터라는 게 뭐냐면 다른 버터가 아니고요, 버터를 뽑아내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도 불순물 성분으로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버터를 한 번 더 끓인 다음에 뒤집어 놓고 붓게 만들면은 기름은 위로 뜨고 밑에 찌꺼기가 남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끓인 상태에서 찌꺼기가 밑에 가라앉게 한 다음에 뒤집어 가지고 위에 걸 다 걷어낸 순수한 단백질 성분이 거의 없는 지방으로만 만들어진 것들을 의미할 때 기버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버터란 개념은 동물성 지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맛을 봤더니 그거는 버터가 아니고 마가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를 불러가지고서 여기 표시가 잘못됐다, 버터가 아니고 마가린이라는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못 알아듣는 표정을 하는 거예요. 셰프인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버터가 맞습니까 물어봤더니 버터가 맞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이거 식물성 버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정말 황당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조차도 버터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마가린에다 버터라고 써놓고는 이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차치하고라도 저희가 어렸을 때는 버터는 나쁜 거고 마가린은 좋은 겁니다 하면서 그걸 많이 홍보하면서 먹게끔 했던 기억이 나고, 저도 어렸을 때 마가린이 싸니까 토스트 할 때 그걸 가지고 녹여서 먹고 하는데 되게 맛있죠 당연히. 근데 건강상을 본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나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메가3하고 오메가6는 대충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오메가3는 좋은 지방산,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하는 안 좋은 지방산.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비율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름을 구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기름은 오메가6가 많은 기름이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유일하게 몇 가지 정도만 오메가3가 많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들깨입니다. 옛날에 임금이라든지 양반들은 잘 살았으니까 고소하고 맛도 좋은 참기름을 주로 많이 먹었고요, 밑에서 일하는 종들은 저렴하고 싼 들깨 갖고 만든 들기름을 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요즘 같으면 이게 건강식이고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기름들인데 양반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거 먹고 사니까 빨리 돌아가시죠. 종들은 주인들을 몇 대를 거쳐서 섬기는 종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양반이라든지 임금들은 되게 단명을 했죠. 차치하고 아무튼 간에 기름으로 따졌을 때 참기름은 오메가6가 많습니다. 오메가3가 적고요. 그 다음에 들기름은 그 반대죠. 오메가3가 많고 6가 적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들깨를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들깨 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 때문인데, 문제는 이 식물성 기름도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착즙을 하고 나서의 산패도가 되게 빨라요. 그게 식물성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특히 저온 압착, 열을 가하지 않고 압착하게 되면은 그나마 산패도가 좀 느리긴 해도 그래도 동물성 기름보다 빠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기름을 마트에서 사거나 또는 뭐 시장에서 방앗간에서 샀다 이러면은 이게 금방 짜서 나온 것들을 최소한 이게 덮고서 나온 거라면은 이거는 길게 잡아도 일주일 이내에 다 드시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그 한 병을 언제 다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냉장고에 들어가 보면은 언제 짰는지도 모르는 기름들이 수두룩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 독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해요. 산패된 기름은 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짤 때 덮고서 짜는 것과 저온 압착을 짜는 거의 차이는 뭐냐, 저온 압착은 양이 적어요. 덮으면은 만약에 10병이 나온다 그럼 저온 압착하면 두세 병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이라면은 덮고서 많이 만든 다음에 팔아야지 이문이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온 압착 구하기가 어렵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역시 단기간 내에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름을 내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들깨를 구할 때는 유기농으로 키운 들깨를 통으로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날 하루 시작할 때 얘를 꺼내 가지고서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좀 비리니까 약간 덮으세요.
태우지 말고 약간을 열 가해서 약간 익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한 다음에 갈아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국에 넣든지 밥에 넣어서 비벼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가 되겠죠. 바로 먹는 거니까 지방산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서양에서 유명한 거는 아마시죠. 그래서 아마시에서 추출한 오메가3를 팔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먹는 영양제 캡슐이 식물성 캡슐이 있고 동물성 캡슐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난 동물성 캡슐 싫어요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셔야 될 거 한 가지는 식물성 캡슐은 산패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부패가 빨라요. 그러니까 유통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산패도를 계산해서 대부분 다 돈피제제나 우피제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몸에 들어가면 금방 녹아서 없어지니까 뭐 굳이 알러지 반응이 심해서 못 먹겠다는 사람을 제외하고, 제가 여태까지 20년 동안에 딱 한 명 봤는데 그 정도로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동물성 제제로 만든 캡슐 형태로 드시는 거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연제 캡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식물성과 동물성 기름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소기름보다는 돼지기름, 돼지 라드를 사용해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장관내로 봤을 때 장내에 유해한 세균인 클로스트리디움균이라는 균이 있는데, 이 균이 싫어하는 기름이 돼지 기름이에요, 라드. 그래서 환자들이 왔을 때 이게 장관내에 있는 분들한테는 돼지 라드를 먹게 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동물성 기름은 다 좋으냐? 육고기 섭취량이 많은 곳에서 대장암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름만 보고 설명한 게 아니고요. 이걸 먹는 습관과 방식의 문제도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가 맨날 케이지에 가둬 놓고서 스트레스 주어가면서 항생제 주고 성장 호르몬 촉진제 주고 사료는 GMO 사료 주고 이렇게 해서 평생을 키운 고기를 여러분이 먹는데 어떻게 건강합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고기가 나쁜 게 아니고요. 사육하는 환경이 안 좋은 거고, 식물성 기름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농약 치지 않은 유기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농약을 쳐가지고 거기를 짰더니 농약이 나와요. 거기서 그걸 먹고서 건강하겠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사육된 환경과 생산된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대부분 방목해서 키운 거, 항생제 주지 않은 거, 먹는 사료가 GMO 사료가 아니고 풀을 뜯어 먹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온 그 기름은 먹는 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암 환자든지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식단을 좋은 걸 구해서 최소한 하루에 내가 필요한 단백질의 공급을 육고기를 통해서 받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고요. 완전히 베지테리언이다, 나는 동물성 기름을 전혀 못 먹는다, 이런 분들한테는 다른 방법으로 단백질 섭취를 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식물성 기름 중에 또 꽃이죠. 그게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방산 중에서 올리브 오일 안에는 오메가3는 많이 없어요. 1에서 2% 정도 사이밖에 없고, 메인은 뭐냐? 오메가9이에요. 오메가9과 오메가6, 오메가3 이렇게 있으면은 오메가9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70%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메가9이 하는 기능을 아셔야 되는데, 오메가9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좋은 지방산인 HDL을 올리고요, LDL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뇌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연에서 식물에서 추출하다 보니까 여기에 파이토케미칼과 폴리페놀 성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섭취하는 게 장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으니까 올리브 오일 섭취는 권장하게 되죠. 그게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중해식 식단의 메인 베이스잖아요. 거기에다가 올리브 오일 쳐서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제가 지금 먹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기름을 소개시켜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올가닉 그래스피드 커피라고 적혀져 있죠. 버터 커피 크리머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방탄커피로 먹습니다. 아침에 와서 여기 안에 커피가 내려져 있는데요. 커피에다가 얘를 한 스푼 넣어서 제가 그걸 하루 오전 중에 마시는데, 이 방탄커피를 마실 때의 조건이, 첫 번째, 커피를 안 좋아하시는 분이나 먹지 않는 분들이 억지로 마시진 저는 권하진 않고요. 커피를 좋아해서 아침을 시작할 때 커피를 드시는 분, 저는 하루에 한 잔까지는 허용합니다. 커피를. 그것도 중배전 이하, 중약배전 이하의 커피를 권하지 중강배전 이상을 권하진 않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럴 때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버터 커피 크리머라고 하는 MCT 오일과 버터가 들어있는 건데, 얘를 같이 넣어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탄커피가 되는데, 방탄커피가 왜 필요하냐?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할 때 보통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글루코스잖아요. 즉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한테는 가장 좋은 아침의 시작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MCT 오일과 버터가 들어가서 지방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이 지방산이 이제 뇌로 들어갑니다. 비비위를 통과해서 뇌로 들어가서 뇌에서 뇌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원래 당이 쓰여야 될
될 곳인데 당이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지방산이 공급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방탄 커피를 아침에 먹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뇌에 에너지 공급이 되겠죠. 그리고 뇌에 산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 내에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효율을 좋게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염증과 신경 전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방탄 커피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내원에서 진료를 할 때 이미 여기에는 제가 내린 중약배전된 커피와 버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마셔 보면은 기름 성분 때문에 커피 맛과 약간의 버터의 기름 향이 섞여 있는데 먹는 데는 전혀 뭐 역겨움이나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고소하니 맛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올리브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 오일이고요. 뉴욕의 올리브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는 올리브 오일들입니다. 닥터덕.kr에 가시면은 이 올리브 오일들을 구할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닥터덕.kr이라고 하는 인터넷 비타민 쇼핑몰 안에 들어있는 걸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은 그랜드 코나 코리아라는 회사 제품으로 들어와 있는 올리브 오일인데 이 회사 제품이 제가 다 찾아본 바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올리브 오일 제품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요. 제가 한번 따라서 먹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데일리 풀링 오일 마우스워시 돼 있죠. 요거는 MCT 오일 중에서 오일 풀링용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보통 환자들한테는 먹는 올리브 오일은 정말 좋은 거 쓰세요. 그 다음에 각을 하고 뱉어내는 거는 그나마 뱉어내는 거니까 그냥 시중에 아무거나 쓰세요,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 모르고 제가 아무거나 쓰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일을 물고 있다가 뱉어내긴 하지만 나머지 좀 남아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삼켜야 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가 여기다 오일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색깔하고 한번 맛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향은 풀향이 납니다. 신선한 풀향이 나요. 그 다음에 맛을 좀 볼게요. 입에 머물고 있다가 넘길 때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한 10초 정도 지날 때쯤 되면은 이쪽에서 쎄하게 타고 내려가는 점막 자극 증상이 생기는데 그게 당연한 신선한 올리브 오일의 특징이에요. 보통은 신선하지 않은 것들 먹으면 그냥 미끌미끌한 기름만 넘어가고 아무 느낌이 없는데 이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먹었을 때 식도에서의 점막 자극 증상,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파이토케미칼과 폴리페놀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올리브 오일 지금 현재 2병, 다 다른 병인데 제가 이걸 욕심내서 다 먹는 것보다는 요거하고 제 MCT 오일 새 거 하나를 다음에 오시는 환자를 위해서 제가 남겨놓고 이게 꼭 필요한 환자들 있으면 제가 한 병씩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